어제 건노갑, 정대철, 동교동의 원로들이죠. 안철수 의원을 만나가지고 호통을 쳤다고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의 안철수 의원이 호통을 받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왜 호통을 받고 있냐?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국민의당에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더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던 지지율이 비슷해지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더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여론이 더민주에 많이 좋게 작용하고 있고, 전남은 그래도 이 농촌 지역이니까 아직도 안철수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는 박영선 의원이 그대로 당에 잔류하고, 그리고 김종인 체제로서의 원활한 문재인 대표 사퇴와 최고위원 사퇴, 그리고 이 선대위 겸 비대위 조직의 이 당무회의 의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민주당의 한마디로 이탈 행렬은 이제 중단이 되었고요. 오히려 영입 과정에서의 세 당 중에서 가장 나은 점수를 받으면서 지지율이나 문재인 개인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당은 그간에 말 실수, 정체성과 노선 실수 많았습니다. 허신행시 등 3인의 영입 취소, 또 이승만 국부론 문제, 또 이 김종인의 이 탄핵 관련이나 이 국보의 경력을 언급했다가 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는 문제, 또 이 박영선, 정운찬 영입에 대해서 언급했다가 그런 부분 문자들을 보냈다가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밖에 알려진 문제, 또 이 부패 전력자는 일체 받지 않겠다 이러다가 신하경 의원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문제, 더 나아가서 아침에 이야기했던 걸 오후에 부인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체성, 메시지, 그 다음에 노선, 입장, 전략, 이런 부분들이 부재하면서 아주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혼란상이 연출되면서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던 모호함, 추상적, 실체 불분명, 연야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지금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2011년부터 정치 행보를 해봐서 횟수로는 5년차입니다. 자, 5년차쯤 되면 이 정치 행보가 상당히 안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마추어적 행보를 하면서 이 호남에서 텃밭에서 신뢰도 떨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입되는 의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14명 정도 있는 걸로 보여요.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인지도 조금씩 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6, 7명은 더 들어와야 교섭단체가 될 건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건노갑, 정대철 이런 분들이 호통을 치면서 고성까지 나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호남 지지율이 빠지는데 어떡할 거냐, 이래서 안철수 의원이 매우 당황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문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당 대표를 맡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광주에서 하고 전남 보성에서 국민의당 시당 또당 창당 대회가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김한길 의원이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김한길 의원은 전날까지 참가하기 위해서 연설문까지 다듬었는데 주변에게 당원에게 할 말이 없어서 안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현척 관계자는 여러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일부 안의원 측근들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뭔가 불쾌하니까 그냥 제껴버린 거겠죠. 우리가 흔히 불쾌하면 이 제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어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어제 있었던 박영선 의원의 더민주 잔류 발표가 국민의당에는 굉장히 충격을 줬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은 김한길 의원과 굉장히 가깝고요. 또 박영선 의원이 만약에 어제 잔류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발표했으면
더민주의 탈당 행렬은 이어지면서 이 국민의당의 이 정체된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쏟아가는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영입, 또 자리 부여,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거의 안철수 의원과 그 측근들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김한길이나 동교동 원로, 더 나아가서 탈당파 의원들이 한마디로 어제 박영선 잔류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분들 정치 뭐 구단 아닙니까? 야, 이게 당 안 되겠다. 이래서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안철수한테 할 말 해야 되겠다 해서 불러다가 세게 조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대표 이야기도 밖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안철수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대표 자리를 주겠다고 했으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김종인 시급의 정권을 주는 대표 자리를 주겠다 했으면 박영선 의원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나 그 측근의 반대로 실제로 박영선 의원에게 상당한 작업을 해뒀는데, 지난주에는 같이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 박영선 의원이요. 상당한 작업을 했는데도 그 후속적인 반대 거부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박영선 의원이 이럴 바에야 나가도 흠진데 차라리 그대로 남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김한길 의원이나 건노갑, 정대철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안 의원의 의사결정의 모호함과 불투명함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사퇴하는 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태섭 책에 있죠. 그래서 도대체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뭐 한때는 주식하는 의사 박경철이 거론되기도 했고, 한때는 법륜스님이 거론되기도 했고, 또 기상천외 한 여권 인물이 거론되기도 했고, 한 기업가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뭐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 구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왜? 문재인이 정권을 김종인 1인 체제에 넘겨주고 사퇴해버리는 모습을 보면 친노가 그렇게 자기들 패권이나 자기들의 권리에 권한에 집착하는데도 그렇게 던져준다면서 김종인 데려다 놓고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는 친노보다도 문재인보다도 더한 행태에 예를 들어서 영입을 해오면서 이 권한과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빠져야 될 건데,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조그만 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또 자기 주도로 하고 싶고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처럼 이렇게 사당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누가 안 오려고 한다. 왔던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와보니 잘못 왔다, 오지 마라, 이런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치 구단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자,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탈당된 김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안 의원의 이 어떤 정치적, 정책적, 노선적,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은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아까 메시지가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면 그 막 전부 다 모여가 한 2박 3일 워크숍을 하면서 쫙 합의를 봐서 밖에 나오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노선도 정해놓고. 근데 이게 안철수 의원의 50년보다도 더 오랫동안 굳어진 한마디로 행태의 문제라면 이거는 바뀌지 않겠죠. 그건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기업을 하든 그 사람이 뭐 사회운동을 하든 정치를 하든 스타일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당은 앞날이 굉장히 깜깜해지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원오브 댐으로 돌아가서 좀 이 창당 전면에 안 나서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당이 뭐 윤여준 창당 준비위원장을 임명을 했었는데요. 한상진 씨와 공동 창준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오늘부터 회의에 참석을 한다. 몸이 그동안에 불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동교동 원로의 우려가 씻길 수 있을 것인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과 그 다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되어가는 더민주당이 둘 다 1인 체제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더민주는 정권을 김종인 위원장이 지게 되고 국민의당은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정권을 지게 되어서 두 당이 가장 민주적이다, 가장 이 새로운 진보다, 혁신의 당이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1인 정당화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이 1인 체제가 실수를 하면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각각 당사자들의 약점이나 전력 이런 부분들이 화근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이 노선을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상당 초기의 혼선이 정체성으로 흔들리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광주 전남 야당의 권한지에서는 국보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있다. 또 그러니까 더민주의 1인 탑이 됐다. 그 다음 노무현 탄핵을 했던 사람이 1인 탑이 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했다. 그리고 뇌물수수로 유죄가 확정됐다. 더민주 혁신하는 부패 연루자의 당적을 박탈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랬죠. 그랬고 안철수 신당도 결국 이것보다 더한 단계로 일단 뭐 기소 배우면 어떤 형태로든 배제한다 했는데 신학용 의원이 지금 재판 중인데 또 받아들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두 당이 지금 부패와 관련해서 둘 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사당화가 아니라는 게 잘못이다. 명분 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치는 새 정치가 아니다. 누구 쫓아고 새로 당을 만들었냐. 정체성을 깨트리는 게 새 정치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논리적 모순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안철수, 김종인 한때는 멘토였다, 멘티였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 탑 두 사람의 잘못으로 한쪽이 명확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둘 다 혁신하고 새 정치하겠다는데 둘 다 사실상 원탑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가 많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게 원탑이 이게 혁신적인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